예전 알라는 모임에서 쌍둥이 엄마가 있었어. 친정이 부자라 결혼 후에도 친정 도움을 많이 받고 산 거라 알아. 남편의 별이가 만족스럽지 않았대. 늘 과소비로 사는 삶에 남편이 우리 능력에 맞게 살자 말해도 결국 쇼핑 중독자처럼 소비를 줄이지 못하고 집 담보로 빚을 얻어 쓰는 일, 그 문제로 술 마신 남편의 솔직음으로 시작된 불화, 계속되는 반복적 쇼핑에 친정에서 얻어준 대형 평수의 아파트까지 처분해야 했고, 빚쟁이들에게 계속 독촉 전화와 협박에 남편은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어 직장도 그만뒀어. 남편이 술에 의존해 살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을 원했대. 그래? 이혼? 내가 못할 것 같아? 서로 원망하며 이혼 수속을 했어. 많은 살림살이들은 친정집 아파트 지하에 옮기고 작은 빌라로 옮겨 아이들을 아내가 키우는 거로 했어. 어느 날 알라는 모임에 눈에 멍이 든 채로 선글라스를 끼고 참석해서 하소연하는 걸 들었어. 그 시절 비싼 여자 가죽 코트를 들고 와 남편 흉을 보더라. 이 옷 좀 봐요. 칼로 나를 난도질하듯 내 옷에다 난도질을 해서 다 찢어놨어요. 여러 군데 찍힌 옷을 보여주며 이건 나에게 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분노했었다. 원인 없는 결과로만 자신은 쌍둥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돈은 입에 풀칠할 것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매일 술에 폭행에 욕을 해대했던 인간과 헤어졌다며 자기 합리화에 동참해 주길 바랬어. 난 속으로 그 남편 당신 성격을 견뎌내려면 안 먹던 술도 먹어야 했겠다. 그렇듯 자기는 잘못이 없다가 미성숙한 우리의 입장이다. 난 남편에게 입은 옷만 입고 꺼지라 했어요. 그동안 친정에서 도와줘서 아무것도 없는 저와 결혼해 인간답게 살게 했더니 이혼하재요. 내 앞에서 내 앞에 거짓꼴로 나타나지 말라 경고했어요. 지금 그의 꼴은 백수의 알코올 중독자로 거리에서 죽을 팔자 같아요. 저 자식 버리고 잘 살 것 같다? 저주하며 헤어졌어요. 내 인생 저 인간 만나 망했다며 억울해 울었다. 난 부모에게도 학대 한 번 안 맞았다고요. 나를 때려? 경찰서장 오빠에게 알려서 철창에 넣으려다 봐줬단다. 몇 년이 흘러 아이들을 예술고에 입학시키고 외국 유학 준비 중이란 소식을 들었다. 아휴 지랄. 내 직장에 두 아이와 나타나 내가 아이들 짜장면 사준 이후 아이들은 다시 볼 수 없었다. 이혼 후 직업 없이 사는 삶은 친정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애는데 순간이었다. 그 후 전 남편을 찾아가 쌍둥이들 교육비를 지원하라 요구했어. 주변 지인을 통해 접한 전 남편은 똑같은 그 사람인데 변해 있었어. 매일 먹던 술도 끊고 지하 상가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새로운 인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다복하게 살고 있었어. 내가 몰래 가서 봤어. 어떤 여자랑 사나. 뚱뚱하고 못생긴 그냥 시장 아줌마였어. 같은 수준끼리 만나서 좋았나. 내겐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표정으로 상대의 자상한 남자로 살고 있었어. 내가 그 여자보다 못한 게 뭔데. 내게 포악했던 아이들 아빠가 맞나 싶었어. 완전 딴 사람 같았어. 아이들 없어 재혼이 쉬웠나 봐.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길 걸 그랬나? 나만 앞길이 막막한 것 같단다. 이 상황에 내 책임은 없고 모든 불행의 원인이 포악했던 남편 탓으로 돌리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말에 다들 한마디의 의견도 내질 않았다. 어린아이들 진로에 미성숙한 엄마의 교육열로 상처받을 아이들이 걱정스러웠다. 쌍둥이들 미성숙한 엄마 손에서 키워져서일까? 성인도 되기 전 외국에서 엄마와 인연을 끊고 산다 전해 들었다.
그 엄마를 끝으로 본 것이 우리나라에 정수기가 처음 보급될 때 정수기 팔러 영업차 우리 집 방문한 게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때 내게 말했어. 헤어진 전 남편에게 그렇게 가정적인 면이 있는 줄 몰랐다며 똑같은 사람인데 왜 지금의 아내에겐 잘하는지 이혼해주지 말걸 후회스럽다나? 똑같은 사람이 변했다면 그 배우자가 당신이 아니었기에 가능한 일 아닐까? 이 사건을 통해 불쾌한 상대의 반응을 볼 때 혹 내가 원인 제공자가 아니었나 한번 돌아봐. 다행히 아닐 때가 많아. 나를 불쾌하게 하는 상대를 째려보며 속으로 말해. 내 앞에 보이는 너는 내 부족한 생각이 만들어낸 내가 내 앞에 있음을 기억하려 해.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의 너는 내가 만든 작품임을 인정하려 해. 누구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어. 거울 하나로는 내 앞만 보여. 내 뒤통수까지 보기 어렵잖아. 비추는 거울 하나가 더 있으면 모를까. 그의 모습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인데. 많은 부부 일어난 사건의 본질에서 나를 보려 노력해 내게도 문제가 있다 인정하게 되면 조금 덜 상처를 받아. 이해가 되니까. 양지여사, 난 남편과 별거한 지 10년이 넘어. 여자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편해. 남편은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드는지 빠르고 초라하게 늙어가. 돈이 많아도 가족이 있고 돈이 다임을 느끼며 살고 있어. 돈만으론 행복이 없음을 느끼며 돈이 많아도 가족이 있고 돈이 다음임을 느끼며 살고 있어. 돈만으로 행복이 없음을 느끼며 남편은 초라하게 늙어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죽기 전에 알려나? 내 젊은 날의 환경은 가난이 한 단어였어. 정신적으로 황폐한 생활 속에서 건망증이 난 심했어. 어떤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놓지 않아 찾아 헤맸고 방금한 일도 기억나지 않아 당황한 적이 많아. 남편이 망치를 가져오라 할 때 도구 상자에 없으면 바싹 긴장되고 머릿속이 하얘져. 남편을 도와 가게 거래처 주문받은 메모지를 어디 뒀나 몰라 매일 구박받으며 살았어. 나는 잘못을 인정했어. 어디다 뒀지? 등 뒤로 진땀까지 났어. 남편의 성급한 고함부터 들리니 쓰면 항상 제자리에 두랬지. 젊은 사람이 건망증이 그리 심해. 수리하는 내내 에잇 연장과 상황에 화풀이하듯 씩씩대며 작업을 하면 내게 하는 화풀이로 느껴져. 왜 내게 신경질이야? 소리라도 하면 봐라. 그럼 너가 해! 하며 모든 연장을 내 동댕이 치고 나가버렸어. 높은 곳 작업은 의자 위 내 키로는 어려운 걸 알면서 그 후론 화가 치밀어도 또 지랄이네. 아, 네, 미안해. 뭐가? 비유 맞추며 살았어. 결혼 전 남편은 나와 동갑인데 어른스럽고 모든 것에 모범생이었어. 난 정반대로 덜렁대고 실수도 많이 하고 남편은 클래식 음악을 즐겼지만 난 가곡이나 팝송을 더 좋아했어. 그래도 각자의 개성이지 싶었어. 그 모습이 멋져 보이고 오빠 같은 심정이었어. 문제는 그 믿음이 깨지고 언제부터 나를 대하는 모든 일에서 인격 수준의 밑바닥을 봤어. 가소롭고 천한 성품, 노비가 선비 행세하듯 나를 대했어. 우리는 고등학교 학생 때 만났으니까 서로 말을 놓았지. 동시 시대 풍습과 주변 눈이 있어 내가 1살 어리다 소문내고 난 깍듯한 존칭으로 저를 대접했어. 그랬더니 지가 훈장이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일일이 지적질하고 훈계하고 못한다. 매일 구박하기에 너는 얼마나 잘났냐? 쌍놈 새끼. 눈을 내리깔고 속으로 욕을 해댔었어. 이 인간 독심술도 있나봐. 넌 속으로 욕했지? 어이없어. 그 수모를 당해도 난 능력도 없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어.
그 성질머리 갖고 돈을 잘 벌어오니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어. 난 작은 동수처럼 직업이 있었다면 벌써 헤어졌을 거야. 내 자신 무능함에 참고 살 수밖에 없었어. 그래, 나 무식한 여자다. 너 같이 잘난 놈하고는 수준 안 맞는 건 알겠는데 나도 너 별로야 하며 살았어. 남편은 건재상에서 직원이 공사 나가면 잠시 가게 봐주고 전화 받는 게 내 사회생활의 전부였어. 난 감정 잃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어. 남편의 못마땅한 표정에 수시로 내가 뭘 잘못했지? 자가 반성을 하며 많이 위축됐어. 길들여지는 당나귀 같았어. 남편은 남의 충고나 지적에는 냉소적이야.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해. 어렵게 자수성가해서 그런지 자기 손에서 돈을 못 놓아. 난 결혼생활 내 생활비를 타서 살았어. 내 남편은 사람을 못 믿어 돈만 믿었던 것 같아. 결혼 전 어머님 모시고 살며 어린 시절 장남 앞으로 논밭 조금 물려받은 것이 전 재산이랬어. 그 땅은 선산을 포함한 작은 터라 말로만 들었어. 고향에 사시는 분께 논밭을 빌려주고 1년에 곡식 조금 받는 형태였어. 콩 몇 말, 보리 몇 말, 쌀도 1년에 3가마 정도 올라왔어. 그래서 시집은 식량 걱정은 없었어. 시집도 가난했지만 남편은 열심히 일해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어. 그 반면 내가 맏딸인 친정은 생활이 어려웠어. 4명의 동생들, 늘 몸이 허약한 엄마, 직업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어깨가 무거우셨어. 나는 늘 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시부모 모시고 사는 때라 동생들에게 용돈 한 번 못 주는 상황이었지. 친정 남동생에게 사고가 생겨 수술비가 급해 누나인 나에게 부탁해왔어. 나 역시 매일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던 형편이었기에 남편에게 부탁했어. 건재상하며 알뜰히 저축해서 집도 2층 양옥으로 올리고 언제나 현금이 넉넉했어. 그 시기 건축 붐이일어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남편의 자산은 묻지도 못하게 했지. 여보, 아래채 전세 준 거 있잖아. 조금 융통해줘. 동생이 사고 나서 수술비가 급하대. 당신이 준비해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에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했어. 그 돈 벌써 다 썼어. 당장 준비할 수 있는 현금이라곤 가게 공사비 받은 것밖에 없단다. 아래째 전세금은 얼마 전 고향에 있던 땅에 도로가 나서 토지를 정부에서 어쩌고 저쩌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인즉 결과적으로 지금 돈이 없단다. 나는 가난이 원망스러웠어. 남들은 그 시절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아내가 알뜰히 저축해서 집 사고 살림장만도 한다는데 결혼 10년이 넘도록 내 수중에는 내 의지로 쓸 10만 원도 없음이 그날처럼 억울한 적이 없었어. 그래도 어렵게 벌렸다며 남편이 건네준 작은 액수에도 나는 무척 고마웠어. 남편 덕에 얼마 안 되지만 급히 마련한 돈을 들고 병원으로 가는 중에 모자라는 수술비 때문에 가슴이 타고 내 심장이라도 팔고 싶은 심정 누가 알았을까? 그 때문은 아니겠지만 남동생은 결국 수술 시기를 놓쳐 한쪽 눈에 장애를 갖게 됐어. 그 이후로 쭉 나는 여전히 반찬값, 전기, 공과금까지 남편이 관리했고 가정에서 필요한 품목 종이를 건네야 남편의 손에서 결제가 떨어졌어. 난 수중에 돈이 없어 그런가 늘 가슴은 빈곤하고 친정을 돕지 못해 늘 걱정을 안고 살았어. 수중에 돈이 없어 그런가 매사 의욕도 자신감도 없었어. 결혼 20년쯤에 우연히 건재상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남편과 직원들이 모두 거래처에 물건 갖다 주러 간 사이
내 남편을 사장님이라 호칭하며 찾아온 두 남자. 몇 년째 사장님 은혜로? 뭔 소리야. 건축 자재상을 조그맣게 하는 우리 집에 그 시기 받아본 적 없던 갈비 상자와 과일 상자까지 놓고 갔다. 무슨 일이야. 휴대폰이 없던 시절 가게로 직접 찾아온 손님을 내 남편은 외출 중이라 못 만나고 선물 꾸러미랑 두툼한 서류봉투 하나 내게 남기고 갔다. 가게로 공사가 늦어질 거란 직원에게 연락 와서 먼저 가게 문 닫고 들어왔어. 나는 가슴 벅차하며 그들이 주고 간 갈비 세트며 고급 과일 상자에 가슴 설레며 그들이 주고 간 서류 봉투를 열어봤어. 서류를 읽어내던 중 금액란에 표시된 동그라미를 세어갔어. 20, 100, 억 앞에 숫자와 합치면 17억. 주소지는 남편의 고향, 그간 내 기억에도 잊었던 주소지의 문서들이었다. 서류의 전체 내용은 모르겠고 고향 땅의 건물이 남편 명의라는 것. 난 한참을 이 사실에 대해 혼란스러웠고 불길했어. 내가 모르는 이 많은 자산을 왜 내게 말하지 않았지? 왜 감추려 했을까? 한밤이 되도록 불 꺼진 방에서 별 상상을 다하며 넋놓고 앉아 있었어. 남편은 평소처럼 늦은 밤, 평소처럼 장바구니가 넘치도록 시장을 봐왔어. 남편이 저녁도 안 해놓고 뭐해? 싱싱한 생태 사왔어. 끓여서 저녁 먹자 하더군. 다른 때 같지 않은 내 모습에 왜 그래? 재차 물었다. 나는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건네며 이게 뭐야? 당신 이름 있는 이 서류에 대해 내게 할 말 없어? 버럭. 왜 남의 서류를 함부로 열어봐? 남? 당신이 나에게 남이었어? 그래서 결혼 10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늘리면서 내게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었구나. 나는 알면 안 되는 문서였어? 왜? 가난한 친정에 퍼다 줄까봐? 나는 그 서류의 큰 금액엔 관심이 적었다. 지금껏 남편의 성실성과 근건 절약으로 이렇게라도 사는 걸 고마워했었다. 남편은 때 되면 말하려 했대. 결혼 20년까지 감춘 사람이 언제 나 죽으면 새 마누라 얻어 살라고? 돈 문제로 다퉈본 일 없는 우리였다. 남편은 궁한 변명으로 나중에 말하자며 내가 혼자 이 돈으로 떡을 사 먹었냐, 술을 퍼마셨냐, 알뜰히 모아서 불어났어. 난 남편에게 느낀 배신감은 돈 문제가 아니었다. 결혼 초부터 없는 살림인 줄 알고 남편 역시 구두쇠처럼 금건 절약하는 사람이었다. 남편은 콩나물 한 봉지를 사도 한 줌씩 더 얻어오는 사람이라 나 역시 알뜰하게 살았었다. 그런 남편을 믿고 살았는데 우리 집 자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살았다. 남편의 철저한 보안 덕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았다.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던 큰 금액을 알게 됐는데 내게는 이 사실이 기쁨이 아닌 사약받는 느낌이었다. 남편은 자기 서류를 허락 없이 본 사건만이 괘씸한지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서류를 들고 나가버렸다. 난 착하게 산 게 아니라 멍청하게 산 걸 알았다. 너무 뼈 아픈 배신감에 일주일을 알았어. 내 현명한 친구와 대화 후 털고 일어났어. 남편 앞에 내 자리를 확인하고 그 모든 상황이 어리석은 자기 관리가 안 돼. 내가 만든 내 삶의 위치라 인정했어. 나는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남편을 떠나기로 했어. 난 남편을 믿고 살았어. 경제권은 없지만 나 대신 가끔 동생들에게 용돈을 두둑히 주며 내 체면을 세워줬지. 열심히 번 돈으로 부모님 생신잔치도 열어드리고
친정 부모에겐 고마운 사위였어. 엄마 칠순잔치 때 내 남편이 성대히 차려줬어. 나는 전업주부로 살아 세상 물정을 몰라도 현명한 남편만 믿고 살았어. 내 동생들도 매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 사건 이후 난 예전처럼 남편에게 순정적이질 못해. 그동안의 모든 공은 사라지고 더는 이 사람과 못 살겠다는 거야. 난 전업주부로 23년을 살았기에 이혼해도 돈 벌며 살 자신은 없어. 아이들 대학 다니는 시기 핑계로 변두리의 아이들과 한 아파트 얻어 살았어. 내가 이혼하자 했어. 너 돈 많으니 여자만 구하면 되겠네. 이 인간 돈으로 또 갑질해. 이혼하면 한 푼도 안 주겠대.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는 주겠지만 난 그날로 아내의 자리에서 나왔어. 이젠 무조건 너 말이 맞다. 인정할 수가 없어. 내 남편도 매일 남편 친구처럼 저 잘난 척하며 제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모든 것에 나를 미수가 취급했어. 난 내 관리를 못했어. 철저히 후회하고 인정해. 이런 남편에게 인정받길 바랬어. 삶의 동반자로 대우받으며 살길 바랬어. 내 뜻에 동감해주고 가정은 남편과 공동 책임을 지고 사는 줄 알았어. 나 없어도 남편은 돈만 있으면 될 거야. 그 서류를 내가 모르는 곳에 감추는 걸 보고 헤어질 결심이 더 확고해졌어. 말만 재산 다 우리 거야 하며 자기 정당화하기 바빠. 내게 사과나 미안한 마음이 없어. 우리 거 좋아하네. 너는 평생 내 것도 부모 것도 우리 것도 네 거였잖아. 우리라는 말할 자격이 없다. 이제는 남편을 안 믿어. 자기 생각이 옳다는 똥꼬집 안 변할 거야. 내가 이렇게 원망이 많은데 남편은 없겠어? 난 돈 없이도 씩씩히 살았어. 난 남편의 단점까지 이해하고 참고 살았어. 그 남편이 돈을 나보다 더 믿고 산 것에 용서는 고사하고 꼴도 보기 싫어. 애들 아빠랑 따로 산 지 빠르게 10년이 넘어가네. 내 여고 동창은 남편이 헤어지자 안 하는데 참고 살아. 다 늙어서 누구 좋으라고. 이혼이야. 큰돈도 생겼겠다. 해외여행 다니며 살아. 나이 들어서는 돈만 있으면 되지 한다. 난 돈 없이도 잘 살았어. 우린 부부여도 남편은 20년을 나를 남으로 인정했어. 사람이야. 이제 나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살래. 자유롭게 살고 싶어. 용서가 안 돼. 내 남동생을 볼 때마다 난 눈물이 나. 동생들은 몰라 이 사연을. 누나가 매형한테 큰 실수했나 생각해. 나는 마음속으로 동생을 보며 울어. 그날이 떠올라. 전화기 너머 어렵게 누나 수술비가 필요해. 그때 내 남편의 주머니에는 집을 몇 채 살 돈이 들고 있었어. 돈은 그때 내게 절실히 필요했어. 지금 내게 모든 재산을 다 준대도 난 필요치가 않아. 지금 내게는 그 많은 돈이 필요치 않거든. 난 남편의 사랑과 인정, 나를 믿어주는 배려가 더 필요했던 사람이야. 남편은 어느 날 서프라이즈 하며 나를 감동시키려 했대. 웃겨. 정신 수준이 유치하다 못해 미친놈이야. 모두가 자기 생각에 박수칠 거라 생각했나 봐.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 걸 해주고는 내가 감동 안 한다고 투정 부려. 난 남편에게 대접받지 못한 삶의 기록들 수없이 많이 가진 트럭은 가족이 타고 이동하기 창피하고 불편했어. 첫 자동차 구입해 시범 운전을 해보자니 절대 손대지 마. 이 한마디로 거절했어. 난 친정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었기에 군대 트럭 아빠 몰래 군병들에게 많이 얻어 타고 학교에 다녔어. 자동차 면허도 일찍 취득했지만 자가용이 귀할 때라 면허만 갖고 있었어. 첫 면허 시험 10번 넘게 시험을 떨어지고 겨우 붙은 남편이랑은 수준이 다른 운전 실력이야. 그래서 초창기 가게 트럭은 내가 더 많이 몰았어. 친구들에게 새 차 자랑하고 싶은데
남편의 허락이 없으니 몰고 나갈 수도 없고 어느 여름날 집에 차를 두고 지방에 간 남편 몰래 차 몰고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첩보대를 받았어. 백밀러는 덜렁덜렁, 새 범퍼가 반은 구겨졌어. 난 그때 몸은 멀쩡하고 차가 망가진 걸 보고 원망스러웠어. 몸이라도 다쳤어야 남편의 용서와 동정을 얻을 텐데 나는 집에 들어가면 야단맞은 아이처럼 오래 고민했어. 이 사실을 알면 남편의 반응이 어떨까 생각하니 끔찍했어. 평상시 내 부족함만 지적하던 남편, 차는 손도 못 대게 했거든. 매일 차를 닦고 털고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차 대신 내 몸이 부서졌어야 하는데 나는 남편의 불같은 성질을 알기에 차마 바라보며 차 사고 소식을 말할 수 없어서 늦게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퇴근한 남편에게 전화했어. 수리 아빠, 나 차 사고 났어. 한 2분간 말이 없었어. 차 갖고 나왔는데 사고가. 여기 노타리 정비소에 있어. 차가 많이 고장났어요. 전화기 넘어 들리는 거친 목소리는 옆에 있으면 한 대 칠 것 같았다. 각오는 했지만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해? 더 묻지도 않고 정비소로 오겠단다. 오는 건 좋은데 순간 울컥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이 흘렀어. 차가 많이 망가졌다면 차에 타고 있던 내 안부도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정상적인 놈이면. 공중전화를 끊고 나는 전화박스 안에서 울었어. 내 잘못도 있지만 남편의 반응에 저 인정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평생 못 살 것 같았어. 그날의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갔어. 그때 남편의 인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수선하며 살아야 했었는데 내 친구는 면허 따고 첫 사고로 문짝이 부서졌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린 대상이 나와 다르게 남편이었대. 친구가 차 사고 후 남편에게 들은 말은 제일 먼저 자기 안 다쳤어 하는 안부였대. 응, 나는 괜찮은데 문짝이 반 찌그러졌어. 괜찮아. 사람 안 다쳤으면 됐어. 하나님이 보호하셨네. 누구든 익숙해질 때까지 작은 사고는 다들 경험해. 보험사에 연락하고 혹 모르니 택시 타고 병원 가. 내 바로 갈게. 였어. 똑같은 사건에도 이렇게 달라. 이런 인간을 믿고 살았어. 어리석게.